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9일 수요일을 시작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메신저 또는 소식통 또는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문병호 새정치민주당 연합이 문재인 대표가 이번 주 내로 사퇴하지 않으면 안철수 의원은 다음 주 중 탈당할 것이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4년쯤 전이던가요. MBC 무릎팍도사 코너에 나온 이분의 행동거지를 보고 무언가 다른 모습을, 다른 길을 보여줄 거라고 많이들 기대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장 후보직을 약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회담한 뒤에 박원순 후보에게 흔쾌히 양보하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기대치는 정점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흔쾌함은 거기까지 뿐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등장 이후 저간의 4년이 너무 길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뀌어버린 건가요? 아니면 포장해서 보여주는 게 숙명인 TV 매체에 잠시나마 속은 걸까요? 그런데 최소한 1,500만 명쯤이 한꺼번에 최면에 걸릴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마술사인 유리 겔라나 카퍼필드도 아닌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문병호 의원의 전언이 확실하다면 안철수 의원은 제2의 문국현이 될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학습 효과 또는 전철 이런 말들이 아마 그분에게는 떠오르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찰이 오늘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 지금 조계사에 들어가 있는데 체포작전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5분 경찰이 조계사 관음전 1차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은 신도 몇 명이 연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사 관음전 주차장 쪽 입구에서 조계종 종단 스님들과 종무원 직원 등이 연부를 외우면서 경찰 진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네. 경찰이 한 위원장 체포하겠다고 했고 조계종은 이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 표명했죠? 네.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시각이 오후 4시였습니다.
국내 최대 불교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공권력 집행 예고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측은 조계종의 상징적 공간인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한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한국 불교를 공권력으로 짓밟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사 측에서도 회의를 열고 만약 경찰이 진입을 하면은 조계사에 있는 스님들이 모두 나와 몸으로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사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현재 형사와 기동대 등 600여 명 규모로 체포작전이 시작되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약 600여 명이 동원돼서 집결되어 있는데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 약 2분 전쯤 들어왔습니다. 이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게 들어오면 뉴스브리핑이 끝난 이후라도 짧게나마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자, 새정년 문재인 대표 어제 국민TV에서 생중계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콘서트 거기 행사에 와서 토크 끝나고 저희 국민TV와 단독 기자회견, 단독 인터뷰죠. 인터뷰도 하고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조그만 뉴스거리도 하나 내놓았는데 문재인 대표가 최근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비주류 진영 인사들에게 당무 거부할 거면 아예 당직을 사퇴하시라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 주문했죠. 그렇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의 당무 거부 사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특히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을 아울러야 하는데 특정 계파에 서서 당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해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겨냥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당무 거부에 들어간 비주류 측 당직자들에 대해서도 당무를 거부하려면 당직을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면서 당직을 사퇴하지 않으면서 당무를 거부할 경우 당대표의 권한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원내대표의 경우 선출직인 만큼 당대표로서 특별한 권한이 없어 유감스럽다는 것이고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이 관련해서 이강윤의 오늘이 마치는 6시 반 그리고 1시간 후인 7시 반부터 국민TV로 생방송되는 쟁점 토론. 이번 주 주제는 문재인 안철수 갈등 제1야당의 앞날은으로 잡았습니다. 서화숙 한국일보 전 논설위원, 고재열 시사인 전 정치팀장,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오랜 동안 안철수 의원과 궤를 같이 해온 분이기도 하죠. 이 세 분과 함께 제가 진행해서 토론회를 엽니다. 시간이 되시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일본 경찰이 야스쿠니 신사의 폭발음 관련해서 한국인 남성을 도쿄에서 체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3일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폭발음이 들린 사건과 관련해서 일본 경찰이 27세 한국인 남성 전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했던 전모 씨가 오늘 오전 도쿄 하네다 공항에 다시 입국하자 임의 동행을 요구해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일단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하고 있고 폭발물 단속 벌칙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쯤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폭발음이 한 차례 들렸고 경찰은 남문 근처 남자 화장실에서 디지털 타이머와 화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든 파이프 묶음 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폭발음 발생 30분 전 인근 CCTV에 한국인 남성이 촬영된 점에 주목하고 이 남성이 숙박한 호텔 객실을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외교당국은 전 씨가 갑자기 일본에 다시 입국한 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전 씨에 대한 영사 면담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가 KF-X 한국형 전투기,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죠. KF-X 사업 21개
대해서 기술 이전을 미국 측과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와 외교부, 방위사업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지난 1일부터 3일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21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KF-X 사업 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일부 기술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중인 추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방문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 착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서울시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던 것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것을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근무 시간에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정황을 서울시가 파악했다는 거죠? 예, 서울시가 강남구청 공무원 10여 명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서울시를 비방하고 강남구를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2달간 네이버 뉴스에 댓글 입력 아이디를 수집해서 아이디별로 댓글 목록을 작성해서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디가 강남구 도시 선진화 담당관 직원들의 서울시 통합 메일 아이디와 유사해서 팀장 등 11명이 171건의 네이버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 관련 보도를 한 취재기자와 취재원 면담 등 추가 조사 후에 강남구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게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 지방자치법 등 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11명이 171건 네이버 댓글을 달았다. 현재까지는 추정입니다. 근무 시간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자기 본청에 해당하죠. 큰 집. 구청이 작은 집이면 시청은 큰 집인데, 그리고 인사이동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를 비난하도록 했다? 기관장, 즉 강남구청장의 묵인이나 방조 또는 은근한 동료 이런 게 없었다면 과연 가능할까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긴 국정원도 공무원이고 거기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버젓이 해오긴 했으니까 이 나라에서 상상과 상식을 논한다는 게 참 허탈하긴 합니다만. 자, 한중 FTA 그리고 한 뉴질랜드 FTA 오는 20일 정식 발효된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국회가 지난달 30일 중국과 뉴질랜드 등과의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고 두 나라도 자국 관련 절차를 마침에 따라서 오는 20일 한중 FTA와 한 뉴질랜드 FTA가 공식 발효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은 두 나라는 20년 안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됩니다. 품목 수를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의 90.7%인 7,400여 개, 한국은 92.2%인 11,200여 개의 관세를 없앨 예정입니다. 쌀과 같은 중국산 농산물, 쇠고기를 비롯한 뉴질랜드산 축산물과 낙농품 등은 수입이 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가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중에 2.5%, 그러니까 100명에 한 2명 반꼴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이런 조사 집계 결과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2014년도 평균 연봉은 3,24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 근로자 100명 가운데 소득 상위 50번째 근로자의 연봉은 2,465만 원으로 평균치보다는 낮았습니다. 전경련은 오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1,404만 명에 대한 원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2014년도 소득분위별 근로자 임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주와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 연봉은 6,408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연봉 금액별 근로자 수 분포를 보면은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근로자는 35만 1,381명으로 2.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4천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은 523만 6,490명으로 37.3%, 2천만 원 미만은 524만 3,576명으로 37.3%를 차지해 다수를 나타냈습니다. 네, 100명 중에 2명 반 꼴은 1억 원 넘게 연봉을 받고 있고요. 74%, 그러니까 100명 중에 74명, 압도적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74명은 4천만 원을 채 받지 못하고 있군요. 그중에 100명 중에 37명가량은 2천만 원도 채 안 되는 급여, 연봉을 받고 있고요. 소득 상위 50번째 근로자의 연봉, 즉 중위 소득자 이렇게 말하죠. 중위 소득과 평균 소득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쭉 열을 지어 세워놓고 한가운데 있는 중위 소득자 연봉이 2,465만 원이다. 그런데 전체 평균 연봉은 이보다 한 800만 원가량 많은 3,240만 원.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 정도 사람들이 받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올라갔지만 한가운데 맨 많이 받는 사람부터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을 한 줄로 쭉 늘어놨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자는 평균 소득보다도 무려 800만 원가량이 적군요. 양극화 심해진다는 것은 10년 훨씬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만 근로소득자 사이에서도 이렇게 심한 편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 불안 요소인 거고 국민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인질극 벌어졌어요. 예,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인천 구월동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40살 허모 씨가 동료 환자인 58살 김모 씨를 눕혀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허 씨가 휘발유를 병원에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하는 등 인질극을 벌였지만 정확한 요구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문 협상가를 보내 설득을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자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낮 12시 30분쯤 경찰 30명과 특공대원 17명을 병원 내부로 진입시켜서 허 씨를 제압했습니다. 당시 병실에는 허 씨와 김 씨 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1명이 더 있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맹장염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허 씨가 왜 이 같은 범행을 벌였는지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요양병원에서의 인질극이었기 때문에 자칫 피해 규모가 커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흉기를 들고 침입해서 난동을 부린 군인, 이 군인을 살해한 사람에게 정당방위가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30대 여성을 살해한 군인을 현장에서 숨지게 한 동거남에게 이례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월 서울 공릉동 다가구 주택에서 동거 여성을 살해한 20살 장모 상병을 현장에서 숨지게 한 36살 양모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장 상병이 휘두른 흉기에 먼저 다쳤고 이후 흉기를 빼앗았는데도 상대방이 도망가지 않고 반항해서 옆구리를 찔렀다는 점에서 당시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유전자 검사와 거짓말 탐지기 결과 등을 토대로 정상병이 양 씨의 동거녀인 33살 박모 씨를 살해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9월 24일 새벽 서울 공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휴가 중인 군인 장상병이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 박 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이후 박 씨의 동거남인 양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양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네, 바로 잡습니다. 제가 이 기사 소개해드리면서 법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경찰이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것을 바로 잡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무려 한 40% 가까이, 정확히는 한 37% 내렸는데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아주 찔끔
겨우 8% 내렸다고요. 예. 최근 6개월간 국제유가가 40% 가까이 하락했지만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8%밖에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의 벤치마크로 꼽히는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은 6개월 만에 각각 36.5%, 37.3% 떨어졌습니다. 이후 8일까지 가격이 더 내려간 것을 포함하면 하락폭은 약 40%로 더 커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휘발유 소매 가격은 지난 4일 현재 리터당 1,457원으로 6개월 전에 1,577원보다 120원 낮아지는 데 머물렀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사촌 형부에 대해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했는데 어디가 많이 좀 아프다고요? 심근경색 뭐 이런 거라죠? 그렇습니다.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자 전직 국회의원 77살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 법원은 윤 씨가 어제 교도소에서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는데 의사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내려서 재판부가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시내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윤 씨는 한 달 동안 구속 집행이 정지되면서 주거지는 입원한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윤 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피의자를 만나서 사건 무마를 대가로 모두 4차례에 걸쳐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9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의 하창우 회장 퇴진하시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는데 아마 40존치 둘러싼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갈등 이런 연장선이겠죠? 그렇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 등 120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앞에서 하 회장이 사시 존치를 위해서 각종 로비를 벌였다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변협 측이 변협 내부의 사시 시험 존치를 위한 팀을 구성하고 입법 로비를 벌이는 등 사법개혁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변협의 구성원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차별하는 반쪽짜리 협회장을 불신임해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소속된 한국법조인협회는 하 회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살벌하군요.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자퇴원을 전국의 모든 로스쿨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냈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회 회장을 검찰에 고발도 하고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자, 날씨 알아볼까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와 남해안은 비가 오겠고 낮에 충청 이남 지방으로 확대가 되면서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는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남부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8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외신이지만 우리도 관심이 있음직한 사안이어서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죠. NHK 조금 전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금성 탐사선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금성, 화성이 아니고 금성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표는 당직 거부할 사람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당직 사퇴하시오. 그러니까 물러나고 집에 가. 아니면 빨리 일해. 이 둘 중에 하나란 얘기고. 네네. 요즘 문재인 대표 상당히 세게 나오던데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야당 얘기는 계속 이제 하도 많이 해와서 드렸고 네. 오늘은 좀 새누리당 공천 관련한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이죠.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이 오늘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송년회가 주목했던 건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여당에서도 이제 공천 룰 삿바 싸움, 이게 이제 단순히 삿바 싸움 정도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이제 치고받는 이 싸움이 예정돼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일단 좀 가장 크게는 이 공천 룰을 논의할 특별기구에서 대체 공천 룰이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냐 하는 건데, 네. 지금 대체로 그동안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 진박 얘기가 있었던 게 이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내년 총선 이후 이 남은 임기 동안을 자신이 이제 국정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 여당 내에 자신이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년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략공천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다들 아실 텐데요. 예. 그거 관련해서 지금 공천 룰 논의 과정에서 우선 잠정적으로 그동안에 이 비박계가 이 선사절침에서 반대했었던 이 결선 투표제 도입 문제가 이제 잠정적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후보들이 나왔을 때 결선 투표를 치르는 것, 그리고 이 결선 투표를 통해서 이 최종적으로 과반 득표자를 이제 총선 후보로 이제 선출을 하겠다는 건데, 이 결선 투표제 부분은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현역 의원들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어떤 식의 경선이든 현역 의원들이 인지도 또 조직력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절대 유리한 그런 국면인데, 이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될 경우에는 그 양상이 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명 이상의 복수 후보가 나오게 되면 사실 처음에 이 과반 득표를 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죠. 예. 그러고 나면 2위 후보와 3위 후보,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이 1위 후보를 꺾기 위해서 이 나름의 연합을 하게 되면 사실 2위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에서 1위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 내에 어떤 후보가 좀 앞서간다 싶으면 그 후보가 만약에 당의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다른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다음번에도 내가 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네. 그 연합의 구도가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그동안에 일반적인 경선에서도 굉장히 좀 잦게 자주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그 같은 양상이 훨씬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제 도입이 그렇게 반가울 리가 없는데, 이 이제 결선 투표제 논란이 새누리당에서 이제 크게 부각이 됐던 게 바로 이 TK 물갈이론과 맞물려서입니다. 네. TK 지역의 현역 의원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다수의 이 친박계 후보들이
나가게 되면 어쨌든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특정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결선 투표로 가고 나중에 합종 연행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이 현역 의원을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의구심이 함께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공천룰 논의 과정에서 이제 결선 투표는 도입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고요. 문제는 이제 결선 투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놓고 한바탕 토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친박계에서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이 결선 투표의 상식적인 의미는 그런 것 아닙니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어쨌든 1등과 2등 그 차이가 뭐 크든 작든 간에 1, 2위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투표를 하는 게 바로 결선 투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결선 투표제를 수용을 하는 쪽으로 이 방향을 잡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비주류 쪽에서는 이거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다 결선 투표해야 될 텐데 그건 너무 낭비 아니냐. 그러니 1, 2위 득표 차이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만 결선 투표를 하자. 지금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을 이끌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과반 안 되면 무조건 결선 투표 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라고 선을 딱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이 어디까지 어떻게 전개될지가 일단 이 여당의 새누리당의 공천룰 논의에서는 가장 1차적인 이 반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현역들이 당연히 싫어할 텐데. 네네. 근데 지금 아직 공천 기구와 공천 룰 뭘 먼저 할 거냐 이거 가지고도 한번 친박과 비박이 붙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렇다가 이제 결국은 공천 룰을 논의할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고, 예. 이제 원래 김무성 대표가 요구했던 대로 이제 황진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공천 룰 특별기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가닥이 잡혔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체적으로 공천 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결선 투표를 도입하느냐의 문제. 예. 이게 이제 현역 의원들한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절대 유리한 그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네. 특히 이제 TK 같은 경우는 청와대나 친박 핵심부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당원 당규상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 비율과 이 당원 투표가 5대5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이 여론조사 비중을 좀 높일 거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친박 쪽에서는 그동안에 5대5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그거는 뭐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금 유연하게 바뀌긴 했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는 만큼 이 박근혜 이름석자를 내건 후보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한 예. 친박계의 이 공세가 계속될 거고 예. 이 김무성 대표가 이를 얼만큼 막아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 결선 투표제 다 된다고 아직은 뭐라고 판단하기 좀 이르네요. 일단은 결선 투표제는 도입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만 이제 결선 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이거는 아직 논란이 굉장히 크게 한번 부딪히면서 논란이 정리가 되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 집안도 뭐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결선 투표는 1차 투표한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지 뭐 결선 투표만 다른 방법으로 하면 누가 수긍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1차 투표 때 이제 어쨌든 당원 투표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각 지역마다 예. 이 당원들이 이제 나와서 직접 현장 투표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결선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되면 또 조직선거, 돈선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만큼 아마도 결선 투표는 100% 여론조사로 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100% 여론조사 경선을 수도 없이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점에서 보면 결선 투표제 도입
요구, 그러니까 친박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최종적으로는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거니까 결국 자기가 주장해왔던 것도 관철시켰다는 그런 명분을 또 찾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 만큼 일정하게 친박계와 이 김무성 대표 쪽이 조금 협상의 여지는 좀 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한국일보 기자 안 보냈었죠? 밤에 내가 알려줬는데. 3명밖에 없어가지고 KBS랑 연합뉴스랑 뭐 등등 해서 한 취재진만 한 최소한 10명은 온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져서 저 친구가 기자인지 뭔지 잘 모르기도 하겠고, 요즘은 그 DSLR인가? 커다란 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네네. 저분이 보도진인가 원래 그냥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인가 싶었는데, 주제가 약간 뭐 타이밍상 좀 지난 감은 있지만 그 뭐 문재인 대표, 도정환 의원, 그리고 주진호 교수, 비교적 출연진들은 뭐 짱짱하다고 할 수 있었고, 저도 계속 지켜봤는데 상당히 대화 내용도 받았을 만한, 그냥 받았으면 기사가 될 것들이 많았어요. 알고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홍보를 잘 못해. 어제 그 토크 콘서트에서 나온 얘기들을 묶어서 보도자료로 하나씩들 냈으면 다 박스거리 하나씩은 되던데, 특히 도정환 의원은 저 잘 몰랐던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잘 자료를 안 냈던 것 같더라고. 어쨌거나 끝나고 이제 제가 문 대표를 예, 인터뷰한 건 저도 봤습니다. 예, 이제 저 방송 안내도 좀 할 겸 하다가 한 짤막하게 한 4분쯤 몇 가지를 물었는데, 조금 뉴스라고 할 만한 것은 어제 오전에 관훈클럽 토론에서 한 발 더 나간 게, 지금 현재 정의당 그리고 천정배 신당 측과 대통합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파 등록제라는 걸 도입해서, 그러니까 정의당이 참 함께 하기가 좀 힘든 점이 있잖아요. 이념적으로나 지향점 정책 같은 거에서 정파 등록제를 해서 좀 독자성을 유지해 주고 그 대신 한 정당 안으로 들여오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당 통합을 현재는 추진하고 있다. 그게 뭐 될지 현실 가능성은 좀 뭐 논란이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양 기자는 이따가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정치 고수니까 한번 견해를 짤막히 듣고 가죠. 문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어제 언론을 통해서 공언한, 사실 이거 협상이 어느 정도 무르익기 전에는 언론에다 말하면은 오히려 재뿌리는 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정파 등록제 이런 얘기도 하고. 정의당, 천정배 신당, 현재 의세정연, 이 세 군데의 통합 현실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총선이 1대1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정의당이 이제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그렇죠. 사실은 오히려 이 새정치민주연합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세력들이 사실 정의당의 깃발 아래 지금 모여 있고, 이게 이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내년 총선이 사실은 자신들의 이제 향후 정책 입지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는 만큼 아마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돼서 가기는 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울타리 그냥 빅텐트에 잠시 합치는 것과는 달리 하나의 정당으로 한다는 것은 또 한 번의 그 그렇죠. 관문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쨌거나 저도 그거를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인터뷰가 더 진행은 못 됐어요. 그냥 단호하게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어느 수준까지 대화가 오갔는지. 그렇지만 논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입을 콱 다물고 결연한 표정을 지은 걸 보고, 더 물어봐야 또 이후 일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더 붙잡을 수는 없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의지만은 분명하고, 이게 그냥 정치적 수사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고, 통합을 추진하다가 정 안 되면 뭐 비슷한 선거 연대라도 이뤄낼 수 있는 그럴 둔덕은 맞이할 수는 있겠죠. 뭐 하다 보면. 그런데 아무튼 내년 총선 전날까지라도 이건 추진해야겠다. 이런 워딩을 쓰는 걸로 봐서. 아무튼 요즘 문재인 대표의 워딩이나 뭐 제스처 이런 것 표정 예전하고 좀 달라 보이는데 양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지금까지 보였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건 분명하게 각인이 점차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뭐 조간신문들, 기자들 마감해야 되니까 이쯤에서 놔드려야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